그 교육에 대해서 계속됩니다. 이제 제 얘기가 이제 학교를 없애자 그래서 학교를 없앴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교육 정도나 지적 수준 및 성취에 대한 평가 혹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또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각 단계의 학교 교육을 무사히 마쳤는지 여부와 출신 대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로 개인의 지적 수준을 가늠하죠. 하지만 같은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십만 명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편차가 큰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고졸이라고 다 같은 수준으로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그 다음 같은 대학 출신이라도 그 학업의 성취 정도는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그 다음에 어디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동양대학교를 나왔다. 내지는 어디 전문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그냥 서울대학교에다가 거의 만점을 주고 전문대학교에다가 거의 뭐 고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점수를 주죠. 똑똑한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업무를 잘 수행할 건가에 대한 평가를 그 예측을 실제는 어떻든 간에 여하간 그렇게 인식이 그래요. 왜? 따로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의 현 상태에서는 100% 공감해요. 출신 대학별로 업무를 잘할 거에 대한 예측을 한다. 우열을 나눠서 가린다. 100% 공감해요. 왜?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 성실하거든요. 그 서울대학교를 갔다는 거는 고등학교까지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성실히 수행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머리가 좋다 나쁘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위선자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죠. 서울대학교가 아무래도 그다음 연세대 고대 내가 내 수준이 안 돼서 쓸 수 없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좋은 대학 출신들이 더 성실하고 더 똑똑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견을 달 이유는 없어요. 이견을 단다면 위선이든가 아니면 잘 모르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현재로서는 여하간 그래요. 그거 말고는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같은 대학 출신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서울대라도 놀기만 했거나 뭐 학생운동만 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뭐 무능하고 무식할지는 뭐 예측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전문대를 나와도 자기 해당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그 적성에 맞아서 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도 굉장히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그건 실질적인 거고 그 이전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어떤 통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학 순위죠. 과목별 협회가 인증을 하든 사설교육기관이 인증을 하든 사설평가기관이 설립이 되든 간에 각 기관의 신뢰도와 명예를 걸고 개인의 지적 수준에 대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기관들이 생겨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는 교육부가 주관하지 않죠. 태권도 협회가 운영을 해요. 태권도에 대한 성취도를 따지는 거는 1급, 1단, 2단, 3단 등의 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럼 평가 절차를 거친 후 인증서를 내어주죠. 바둑이라 그러면 뭐 여러 기관에서 평가 인증을 실시하는 중인데 인터넷 게임에서 한 게임의 바둑 급수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받죠. 그죠? 너 몇 급이야? 그러면은 어떤 국가 공인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 몇 급이야? 그러면은 예전에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였는데 이게 한 게임 몇 급이야? 이거면은 그냥 확 알아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바둑 수준을. 영어 실력을 보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점수 따위는 아무런 역할 못하죠. 토익이나 토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설기관이에요. 토익이나 토플도. 거기에서 받은 점수를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이다. 내가 IT 업체다. 프로그래머를 채용한다 그러면 국가 공인 무슨 그 정보 처리 기사 뭐 이딴 거 안 봐요. 전 20년 전에 프로그래머였는데 그때도 그딴 거 전혀 안 봤어요. 이런 거 있나 봤어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나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발행한 어떤 자격 시험에 통과한 거 있느냐.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 능력도 수학 능력도 과학 능력도 역사에 대한 지식 정도도 철학에 대한 지식 정도도 그런 식으로 어떤 평가 기관이 생겨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각 협회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현존하는 어떤 대학이 이런 거에 대한 자기네 대학의 명예를 걸고 이런 거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어요. 각기 적합한 평가와 인증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다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뭐가 달라요? 국가가 이걸 인증한다. 그러므로 해서 뒤죽박죽 엉망진창 아무런 득도 안 되는데 모두가 고생만 하고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국가는 싹 빠지고 나머지 민간들이 각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이런 인증을 따든 말든. 어떤 회사는 가령 삼성전자가 우리는 보니까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입사를 하는 것 같아. 우리는 그 고문관들이 너무 많이 입사를 하는 것 같아. 우리는 어떤 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도 갖고 있는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고 싶어 라고 해서 구인 공고에다가 철학, 뭐 평가기관으로 뭐 세모 철학회 인증 3급 이상 이런 식으로 걸 수 있는 거예요. 채용 공고를.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삼성전자에서 일하기 위해선 철학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해당 공부를 하고 그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받아서 자격을 취득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학교 나부랭이가 철학을 가르친 적도 없지만 뭐 철학자 이름만 외우죠. 철학을 가르친 적은 없고 학교 나부랭이의 교육 수준은 그 정도에 머무르지만 실제로 철학이라는 거는 훨씬 깊죠. 깊고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어떤 그 사회 전체로는 사람들이 고졸자들이 칸트나 데카르트 이름만 외우고 있는 수준에서 5천만 명 인간 중에 3천만 명이 칸트나 데카르트 이름만 외우는 수준의 지적 수준에서 플라톤을 읽어본 사람이 기존에는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서 한 1000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 15,000명으로 늘어난, 그래서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은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신뢰 있는 기관 중에 어떤 것은 주로 정형화된 한국어를, 또 어떤 것은 세련되고 문학적인 한국어를, 또 다른 것은 어떤 유행하는 한국어를 평가하는 기관일 수 있어요. 또 각기 문법, 작문, 독해 등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 체계가 있고 인증 체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인증기관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는 불만이 생기면 시장은 또 이에 또 반응을 합니다. 인증기관을 보기 쉽게 정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또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막연하게 우리는 엑셀을 잘 다뤄서 업무 개선을 할 수 있는 고급 인재가 필요해라는 요구사항을 갖는다면 매칭되는 인증기관과 레벨에 대해 알려주는 서비스가 생겨나가지고 동그라미사의 VBA 프로그래밍 레벨 3 이상 혹은 네모사의 엑셀 함수 활용 7급 이상 등을 요구하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스펙이 구체화되면서 구직자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뭐 이 글을 읽는 비관련자들에게는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은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이런 인증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들은 제각각의 생존을권 경쟁하에서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발명하고 동원할 거예요. 교육 방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접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기존의 학교나 교사가 가졌던 학생을 이끄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대체하게 할 수도 있어요. 목표를 잘게 쪼개는 것이 성취를 위해 절제하고 분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는 모 교육기관 업체는 그에 맞는 체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필할 것이고요. 또는 맞아가며 배워야 빠르다고 믿는 업체는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교육 방법을 찾을지 몰라요. 아마 어떤 교육 서비스 제공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떤 단계를 막 통과한 선배 학생이 후배를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가르치면서 아는 게 또 어마무시하거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가르치면서 해당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지식의 차이가 큰 선생이 가르치는 것보다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더 나은 선배가 훨씬 나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면서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교육 소비자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학교의 집단 교육에 따른 교육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나 본질은 외면하고 부가적 요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설득할 방법이 제가 없어요. 왜? 엉뚱한 얘기이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 간 곳에서 굳이 교우관계를 찾으니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어울리는 것은 지식의 습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학교를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 그건 동의할 수 없죠. 왜? 인간관계는 인간끼리 어울리면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게 학교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수없이 많은 형태의 관계를 통해 저절로 형성되는 게 인간관계인데 그리고 인간관계를 가르치고자 억지로 사람을 모아서 대화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인간관계란 게. 그렇게 공식처럼 되든가요? 아니에요. 학교가 없어져도 사람이 살아가는 한 그만큼의 시간 동안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형성되는 게 어떤 인간관계인 거지. 이거는 학교 문제를 논하는데 걱정하거나 논할 일이 아니에요. 자,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중요한 얘기를 또 하려는데 이건 내일 마저 할게요.